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과, 사회와 봉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류엔 선생님 봉사하고 계세요? 네, 저는 주말에 이주민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주민센터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특히 제가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가서 한국어 통역도 해주고 아니면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 기부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데요. 자, 저도 옛날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봉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2쪽을 보세요. 자, 불우이웃 관련 어휘입니다. 불우이웃 어떤 사람입니까?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불우이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우이웃을 도와줍시다. 자, 주변에 특히 겨울에 불우이웃을 돕는 운동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독거노인인데요. 독거노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근데 독, 한자에서 독이라는 것은 혼자 한 사람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가족 대신 동물을 기르는 독거노인들이 많다. 왜?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외롭게 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고아라는 단어인데요. 고아는 부모님을 잃은 불쌍한 아이들을 우리가 고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아 씨는 3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자, 부모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장애인은 우리 팔, 다리, 몸에,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다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네, 한국에서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 예, 이런 건 바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양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양로원에 자주 가신다. 왜? 양로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여러 가지 카드 게임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십니다. 자, 다음은 고아원 또는 보육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한 고아,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아원이라는 시설에 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주말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자, 그래서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두 분이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죠. 씻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갖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자, 다음은 봉사자, 봉사하는 사람들 관련 어휘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봉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혼자 살 수도 있고 봉사는 여럿이 모여서 하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단체를 봉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봉사단에 소속되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봉사단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식 나눔 봉사단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칠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문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지식 나눔, 그러니까 사실은 뭘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봉사를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을 지식 나눔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하게 이런 것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봉사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봉사활동 관련 어휘들입니다. 먼저 모금을 하다. 여기서 모는 모으다. 금을 모으나요? 골드? 아니고요. 돈을 모읍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을 모금한다라고 합니다. 자, 난민을 돕기 위해서 난민은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상이변 때문에 뭔가 집을 잃고 그다음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자, 다음은 기부를 하는 건데요. 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돈 아니면 물건
아니면 아까 지식 나눔처럼 재능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기부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에 3만 원만 기부를 해도 굶주린 난민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꼭 아프리카에만 있는 건 아닌데 아프리카 좀 식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기부를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풀다, 자선을 베풀다인데요. 자선을 베풀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자선을 베풀다예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네,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봉사 관련 모든 어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여기에서 배운 단어 몇 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của thầy Kim để thích và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Puruiut. Dùng trong cái chữ này các bạn thấy lạ, có chữ iút đúng không ạ? Chữ iút là láng giềng hàng xóm, nhưng mà không có nghĩa là làng xóm láng giềng, mà còn có ví dụ như những cái nước lân cận chẳng hạn, thì Puruiut mình dịch chung để nói với những người khó khăn. Quanh ta còn rất nhiều người khó khăn. 우리 주변에 Puruiut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단. Đây là một cái từ rất là quen thuộc với những bạn mà hay làm từ thiện đúng không ạ? 봉사단 là một cái đoàn hoạt động thiện nguyện hoặc là một đoàn từ thiện. Hàng năm có rất là nhiều đoàn từ thiện sang Việt Nam. 매년 많은 봉사단들이 베트남으로 옵니다. Và tiếp theo là 모금을 하다, nghĩa là chúng ta gom góp tiền, quyên góp tiền để làm một việc gì đó. Mỗi đầu năm học mới chúng tôi quyên góp tiền để trao học bổng cho những em học sinh nghèo.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새 학기에 모금을 합니다. và 모금을 합니다. Và cuối cùng là 기부를 하다. 기부를 하다 là đóng góp hoặc là ủng hộ hoặc là cho từ thiện. Chúng ta có thể dịch nhiều kiểu theo tùy tình huống của tiếng Việt. Hiện nay có rất nhiều công ty Hàn Quốc ủng hộ tiền cho các quỹ từ thiện. 요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자, 73조 문법입니다. 예문 먼저 보겠습니다. 피곤한데 커피 좀 사다가 마시자. 사다가 무슨 뜻인가요? 자, 커피를 어디에서 삽니까? 커피숍에서 커피를 산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뭐 교실, 집,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그곳에서 마신다. 자, 이렇게 사는 행동과 마시는 행동이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액션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다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곤한데 커피 좀 사다가 마시자 했는데 피곤한데 커피 좀 사다 마시자 뜻이 다릅니까? 예, 가를 생략해도 뜻은 같습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면 사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사다 마시자 했는데 이번에 피곤한데 커피 좀 사서 마시자. 아까 사다 마시자는 이동을 했습니다. 예,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했어요. 다른 장소로. 근데 피곤한데 커피 좀 사서 마시자. 사서 마시자 하면 꼭 이동해야 합니까? 커피를 사서 커피숍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서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뜻이 약간 다릅니다. 사다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에 주말에 DVD나 빌려다 볼까? 빌려다가 볼까? 여러분 이거 빌리다가 하고 싶죠? 자, 왜? 이 빌려다가의 동사 기본형은 빌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가만 붙여서 빌리다가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자, 빌리다는 요로 바꾸면 빌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를 붙이면 안 되고요. 빌려요로 바꾼 후에 이 요를 없애고 여기다가 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빌려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에서 바꿔야 됩니다. 다에서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는지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집에서 밥을 지어다가 노숙자,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노숙자라고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봉사자들을 종종 자주 볼 수 있다. 지어다가 동사 기본형 뭡니까? 이거는 짓다이죠. 그래서 짓다가 하고 싶을 텐데요. 뭐 짓다라는 건 뭐 집을 짓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밥을 짓다는 건 밥을 하다, 밥을 만들다, 요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밥을 짓다, 지어요. 네, 요 어디 집에 안녕히 가세요. 자, 그래서 지어다가 이렇게 씁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예문 한번 볼까요? 밥을 먹어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 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소화가 되고 있겠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다가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뱃속에 넣고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다가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다가 뭐 이런 말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무슨 물건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뜻의 다가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다가 그만 만나서 이렇게 뭔가 동작이 바뀌는 경우 우리 다가를 배웠죠. 그래서 만나요, 만나다, 만나다가 이거 할 때는 되지만 이렇게 만나요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다가 어다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루에인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ngữ pháp a ơ thà ga. Tiếng Việt mình có thể dịch là rồi làm cái gì đó, rồi làm cái gì đó. Hàng tuần chị tôi làm thức ăn và đồ chơi rồi mang đến cho các em nhỏ ở cô nhi viện. Làm đồ chơi xong rồi đem đến cho các em nhỏ ở cô nhi viện. 매주 우리 언니는 음식과 장난감을 만들어다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Thì hàng tuần chị của tôi là làm thức ăn và đồ chơi, làm xong rồi đem cho những cái em nhỏ ở cô nhi viện, nghĩa là cái hành động làm xong rồi sau đó là đem cho các em nhỏ ở cô nhi viện. Và chúng ta thử xem một ví dụ khác các bạn nhé. Tôi mua hoa rồi đến tặng mẹ nhân ngày cha mẹ. 어버이날에 꽃을 사다가 어머니께 드렸어요. Mua hoa xong rồi đến tặng cho mẹ thì chúng ta sẽ dùng cái cấu trúc là 사다가. Như vậy thì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어다가 là rồi các bạn nhé. 자, 이어서 다음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학교에 갔더니 휴강되었다. 자, 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학생은 학교에 일찍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에 일찍 갔어. 그런데 휴강되었습니다. 휴강? 학교에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운이 나쁜 것 같은데요. 갔는데 휴강이 된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학교에 갔나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뭐 내가. 뭐 다른 사람도 괜찮습니다. 휴강되었다. 누가? 내가? 아니요. 네, 수업이. 네. 자, 이렇게 내가 무엇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다른 것이 뭐 달라졌거나 무슨 변화된 게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갔더니 라고 씁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하고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안 됩니다. 꼭 항상 달라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아빠가 노래를 불렀더니 아이가 웃기 시작했다.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가. 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역시 네, 이렇게 주어가 다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발견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노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이 쓰는 게 내가 뭐 은행에 갔더니 은행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은행문이 뭐 반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뭐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뭐 친구가 화를 냈어. 너 노래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발견, 반응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주어를 다르게 꼭 써야 됩니다. 같게 쓰면 이게 문법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꼭 주어가 이렇게 다른 경우만 있는지 다른 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래된 과일을 먹었더니 배가 아파요. 오래된 과일.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과일도 이제 먹기 싫어서 냉장고에 오래 두면 좀 상하죠. 나쁘게 되죠. 나빠지는데 누가 먹었어요? 내가. 네, 오래된 과일을 먹었어요.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 네. 그래서 내가 먹고 내 배가 아파요. 이거는 주어가 같네요. 뭐 그냥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배가 아픈 거라서 나는 아니고 나의 배예요. 몸의 일부이지만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달라야 되는데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반응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몸의 상태 아니면 뭐 기분 일 때는 주어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쓰지 않고 나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나의 몸이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예를 하나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더니 어지러워요. 누가? 내가 탔더니 내가 어지러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니는 세 가지 상황. 처음에 뭐였죠? 발견한 것. 두 번째는 반응. 세 번째는 이렇게 몸의 상태나 기분을 나타낼 때 씁니다. 여기까지 어떠니 살펴보았고요.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몇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Vâng, cấu trúc attorney chúng ta có thể dịch sang tiếng Việt là thế là, có nghĩa là một việc gì đó xảy ra, thế là một việc khác diễn ra. Chúng ta thử tìm hiểu câu ví dụ các bạn nhé. Người mẹ đi ra ngoài, thế là đứa bé bật khóc. Cái hành động, cái việc mà người mẹ đi ra ngoài diễn ra, thế là đứa bé bật khóc. 엄마가 밖으로 나갔더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Mẹ đi ra ngoài thì thế là đứa bé bật khóc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attorney. Tôi uống thuốc bác sĩ đưa. Thế là cái đầu đau như muốn vỡ của tôi không còn đau nữa. Thì cái việc chúng ta uống thuốc xong rồi cái việc sau khi uống thuốc xong thế là cái trạng thái không còn đau nữa nó xảy ra thì chúng ta sẽ dùng như thế này.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먹었더니 털진 것 같았던 머리가 나았어요. Có nghĩa là sau khi mà uống thuốc xong cái thuốc của bác sĩ đưa thì xảy ra chuyện gì các bạn? Xảy ra cái việc là đầu không còn đau nữa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attorney. 자, 다음은 75쪽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봉사 경험이 있나요? 자, 언제 어디에서 해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봉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같이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씻기기도 하고 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나중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봉사활동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장소에 가서 뭐 고아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대화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전에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더니 그곳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우선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게 하자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겠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봉사를 한 것은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봉사자를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잘 믿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방법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준다.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뭐 씻겨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대화가 좀 길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전에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곳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우선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도록, 따르게 우리 전에 배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자, 들은 이야기니까 간접화법을 이렇게 중요하대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겠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하나 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대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러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전에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더니 그곳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데요. 우선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게 하자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겠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셨지요? 이번에는 고아원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조심할 점은 그들을 일반 사람처럼, 다른 말로 일반인, 보통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야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겉보기에 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방법은 장애인의 처지는 다른 말, 쉬운 말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요. 그 사람들도 많이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A가 되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B를 대답해 보십시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돌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그렇겠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대화가 정말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어디로? 장애인 시설로 봉사활동을 갔더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일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애인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그렇겠군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Tiếp theo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sang trang 83, phần đọc hiểu 2-2. Trong phần đọc hiểu này chúng ta sẽ đọc hiểu một bài nói về văn hóa làm từ thiện của người Hàn Quốc. Và cũng giống như các bài đọc hiểu khác, khi mà đọc một câu chúng ta sẽ xác định đâu là chủ ngữ, đâu là tân ngữ và đâu là động từ chính và đâu là từ khóa cũng như là đâu là nội dung chính. Xin mời các bạn. 우리나라의 기본 문화가 진화하고 있다. Thì câu này ngắn thì dễ chọn nhìn thấy chủ ngữ đúng không ạ? 우리나라 기본 문화가
cái văn hóa kibu chúng ta có thể dịch là đóng góp, hoặc là trong bài này chúng ta để cho dễ thì chúng ta dịch là làm từ thiện, nghĩa là cho đi cái gì mình có.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진화하고 있다. 진화 nghĩa là tiến hóa, đang phát triển lên. 연말 연시와 재난이 발생할 때 현금으로 기부하는 형태가, từ đây đến đây thì chúng ta sẽ thấy đây, tới đây là hết một câu đúng không ạ? Thì như vậy cái chủ ngữ của câu này sẽ là 형태가, cái hình thức đóng góp bằng tiền mặt khi mà phát sinh cái tai nạn hay là sự cố gì đó, hoặc là vào năm hết Tết đến. Cái hình thức đó 여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nghĩa là nó vẫn, 여전히 là vẫn như trước đây, 주축 nghĩa là một cái trục chính, thì mình tạm dịch là nó vẫn giữ cái vị trí chính, giữ những cái vị trí chính. 그 방식이나 유형이, nhưng mà cái phương thức cũng như là cái loại hình đó, nghĩa là loại hình mà làm từ thiện á, 점차 dần dần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Dần dần thì nó đang càng ngày càng trở nên đa dạng hơn. Thì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sơ khởi về cái văn hóa làm từ thiện của Hàn Quốc. Và tiếp theo nữa thì người ta giới thiệu về 3 cái kiểu làm từ thiện của người Hàn Quốc. Thứ nhất là người ta làm từ thiện cho các em nhỏ. Thứ nhất là người ta trực tiếp kết nghĩa với lại những cái em nhỏ nghèo ở nước ngoài, và 꾸준히 là liên tục, thường xuyên tặng cho những cái em nhỏ đó cái số tiền, giúp đỡ cho các em nhỏ đó một cái số tiền nhỏ. 소액 기부 như là hàng tháng đóng góp và cho các em nhỏ này bao nhiêu, giúp đỡ cho các em nhỏ này bao nhiêu tiền đó. Và cái thứ hai nữa l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나눔. Cái thứ hai nữa là chia sẻ những cái tài sản của mình cho lại xã hội. Và cái thứ ba nữa là 전문가들이 자신의 특기를 활용하는 재능 기부. Và cái thứ ba nữa là người ta đóng góp cái tài năng của mình dựa vào những cái 자신의 특기, có nghĩa là những cái ưu điểm của mình, những cái mà mình đang có đó, để những cái kỹ năng của mình, đặc biệt của mình, để mà giúp đỡ cho những cái em, những cái học sinh hoặc là những người cần. 같은 참신한 기부 문화가 차츰 확산되고 있다. 참신한 기부 có nghĩa là những cái hình thức mới mẻ, 참신하다 là mới mẻ, những cái hình thức mà làm từ thiện, văn hóa, những cái hình thức văn hóa làm từ thiện mới mẻ đang càng ngày càng phát triển ra nữa. 확산되다 là đang càng ngày càng lan rộng, mở rộng và phát triển ra nữa. Và tiếp theo sau đây thì người ta sẽ giải thích cụ thể hơn về 3 cái hình thức này. 한봉사 단체에 따르면, hôm trước chúng ta học là theo một cái gì đó đúng không ạ? Theo một cái tổ chức, 봉사 단체 mình có thể dịch là tổ chức từ thiện. Thì 지난해 trong năm vừa rồi 한국 기부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제3세계 아동은, thì theo cái thống kê, theo một cái tổ chức từ thiện vừa rồi á, thì những cái trẻ em mà thế giới thứ ba, có nghĩa là một cái nước ở thứ ba đó, nhận được tài trợ của những cái người làm từ thiện Hàn Quốc trong năm vừa rồi là đạt đến 모모 이르다, là đạt đến mức là khoảng 200.000 người. 200.000 người. 이 단체 100여 개 회원국 중에 trong số khoảng 100 회원국, có nghĩa là thành viên, cái nước thành viên á, của cái tổ chức này á, thì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다. thường 에서로 바뀐다 hoặc là 바뀌다 là thay đổi từ cái nước mà đã nhận sự giúp đỡ sang cái nước mà có nghĩa là cho đi sự giúp đỡ. Thì chỉ có là Hàn Quốc và Đài Loan. 뿐이다, hồi nãy chúng ta vừa học xong 뿐이다, nghĩa là chỉ có Hàn Quốc và Nhật Bản, Hàn Quốc và Đài Loan.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기부로도 모범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Có nghĩa là thông qua cái câu chuyện của cái tổ chức này á, thì có thể thấy là Hàn Quốc không những là Hàn Quốc nó không chỉ là 뿐만 아니라, không những là một cái nước mà
có một cái 모범이 되다, có nghĩa là mô phạm, nó trở thành một cái mô phạm để cho các nước khác làm theo. Mô phạm trong cái lĩnh vực phát triển kinh tế mà còn trong cái việc làm từ thiện nữa. Và cái hình thức tiếp theo, cái hình thức mà làm từ thiện tiếp theo, đó là người ta cho đi cái tài sản của người ta.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유산 기부도 확산되고 있다. Cái việc mà không có truyền lại, không có cho lại con tài sản của mình mà là hiến cho xã hội, nó cũng đang càng ngày càng được lan rộng. UNICEF 담당자는, cái người phụ trách của UNICEF, 미국에선 유산 기부가 전체 모금액의 7.5%에 이른다. 이른다 chúng ta vừa học xong đúng không ạ? Ở Mỹ thì cái số tiền mà đóng góp tài sản, cái sự mà đóng góp cái tài sản của người ta nó đạt lên đến mức là 7.5% trong tổng số tiền mà huy động được và quyên góp được. Còn ở nước ta, có nghĩa là ở Hàn Quốc á, thì 유산 기부의 방법을 묻는 이가 갈수록 늘고 있다. Thì ở Hàn Quốc thì ngày càng 묻는 사람, ngày càng có nhiều người hỏi về cái phương pháp mà làm thế nào đó để mà hiến tài sản của người ta. Vâng, tiếp theo chúng ta sẽ tìm hiểu một cái loại hình đóng góp, một cái loại hình làm từ thiện khác nữa. Đó là làm từ thiện, gọi là làm từ thiện mà người ta đóng góp vào những cái tài năng của người ta. 전문직의 재능 기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Những cái đóng góp tài năng chuyên môn nó cũng đang giữ vai trò, đang càng ngày càng giữ cái vị trí rất là quan trọng. 현금을 내는 대신, thay vào cái việc là đóng góp bằng tiền mặt,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맞춤형 기부다. Đó là một cái kiểu đóng góp mà dành cho những cái người mà cần kỹ thuật cũng như là những cái kiến thức về chuyên môn. 지난해부터 năm vừa rồi, 국내 연주자 có nghĩa là người thực hiện một việc gì đó. 국내 연주자 20여 명은 khoảng 20 người trong nước, 한 봉사 단체의 주선으로, dưới sự tổ chức của một tổ chức từ thiện, thì 학생들에게 무보수 레슨을 시작했다. Họ đã bắt đầu, lesson là lớp học đó các bạn, lớp học, 무보수 là không có tính phí cho học sinh. Và cái 소질은 있지만, có tài nhưng mà lại 가정 형평으로 음악가의 꿈을 포기하려던 아이들이 그 대상이다. Mặc dù là có tài nhưng mà vì hoàn cảnh gia đình, 음악가의 꿈을 포기하려던 아이들이, những cái em nhỏ mà có tài nhưng mà vì hoàn cảnh gia đình nên đang chuẩn bị là từ bỏ cái ước mơ trở thành nhà âm nhạc, là những cái đối tượng của 20 người mà đóng góp cái từ thiện này. Trên đây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về 3 cái loại hình làm từ thiện mới của Hàn Quốc. Tuy nhiên người ta lại kết luận như thế này. 그러나, nhưng mà 한국 국민은 아직 계속적인 기부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Nhưng mà người Hàn Quốc, 한국 국민, nhân dân Hàn Quốc 평가를 받는다, nhận sự đánh giá như thế nào? 인색하다 là tiết kiệm, keo kiệt hoặc là bủn xỉn, không tiếc với cái việc là 계속적인 기부 là đóng góp dài hạn. 한국 국민의 70% 정도가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나 khoảng 70% nhân dân Hàn Quốc đang thực hiện cái việc làm từ thiện. Nhưng mà như thế nào? 지속적인 정기 기부보다는 자연재해나 연말연시에 맞춘 일회성 기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Nghĩa là người Hàn Quốc, theo một cái điều tra đó thì cho thấy rằng người Hàn Quốc á, là 70% là đang thực hiện cái việc làm từ thiện. Tuy nhiên thì chỉ mang tính chất là 일회성 thôi, có nghĩa là nhất thời thôi. Rồi 앞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이다. Và cuối cùng tác giả kết luận lại là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thì cần phải hình thành nên cái văn hóa thực hiện cái việc chia sẻ mang cái tính chất là lâu bền. Và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tìm hiểu một bài đọc liên quan đến cái văn hóa làm từ thiện của người Hàn Quốc. 자, 다음은 84쪽 쓰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모집 공고문을 쓰는 건데요. 여러분, 자원봉사를 왜 합니까? 네,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뿌듯한 느낌이 있죠. 자,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뿌듯함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아야 돼요. 자, 모으려면 광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광고를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쓰는데요. 제목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드러나게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개요. 예, 어떠어떠한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대강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 여기에서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평범합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재미있는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쓰면 더 좋은데, 일단 가장 평범한 건 이런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2014년 하계 나눔 해외봉사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모집 집처럼 보여야 되는데 모집함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르를 날리고 없애고 그냥 모집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하계라는 게 나와 있네요. 요즘은 그냥 여름 이렇게 해서 한글로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좀 하계 이렇게 한자를 좀 써서 유식해 보이려고. 자, 하계는 춘하추동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춘계, 하계, 추계, 동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여름 이렇게 써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한자로 써도 좋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평범한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좋은 경험 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제목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모집 개요입니다. 나눔 해외 봉사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펀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인가 봐요. 그래서 봉사단체로, 우리 전에 배웠는데요. 자격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 단체로 2005년에 설립된, 그러니까 2005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지다 조금 한자어로 쓰면 설립되다. 설립된 이후로 지구촌은 지구 여기저기를 우리가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볼 때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해요. 시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마을로 보고 우리가 다 친구다 이런 의미의 지구촌이란 말을 쓰는데요.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봉사를 하는구나. 여러분도 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취지로 어떤 일을 해오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봉사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봉사를 통해서 글로벌, 한국 사람 영어 좋아해서 글로벌, 세계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인재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장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고를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래에다가 다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니면 아래와 같이 써서 아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려요? 이런 거. 그리고요. 봉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 및
일반인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및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뭔가요? 네, 대학생과 일반인. 네, 뜻은 같지만 이렇게 어떤 공고문 같은 거 쓸 때 좀 격식을 차린 글을 쓸 때는 및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알지만 그럼 언제부터 어디에 가서 일을 합니까? 이런 거 모르죠. 자, 그거는 세부사항에 나옵니다. 자, 다음 또는 뭐 아래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래. 네, 그렇죠? 아래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참가 대상. 그렇죠? 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및 일반인 아까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모집 일정. 이거는 선발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스케줄입니다. 일하는 스케줄이 아니에요.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지원 방법.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접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를 우편, 편지로 보낼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우편 접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사이트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메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이메일 접수.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 몇 명을 뽑을 건지 이거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대, 그러니까 제일 많아도 50명까지만 뽑겠다라는 거고요. 활동 기간, 이게 바로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거는 4월에 모집하지만 7월부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소 중요하죠. 첫 번째 팀은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은 아시아 홍수 피해 지역,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아시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집을 잃은 난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을 한번 써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봉사 단체, 봉사는 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쓰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사회와 봉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봉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이엔 선생님처럼요. 자,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몸으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봉사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